너네 시험 범위가 이번에 좀 많고 외워야 될 것들도 되게 좀 많아서 미리 너가 내용도 좀 많이 외워야 되고 자습서 옆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외워두면 되는데, 파수꾼 같은 경우도 보리타작도 그렇고 외울 거는 많지만 외우기만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야. 뻔한 문제들이 좀 나오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노력한 만큼, 그리고 그 우리말의 옛모습도 그렇고 노력한 만큼 이게 성과가 나오는 거라서 꼭 그 노력한 만큼 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 자, 보리타작은 다른 이름으로 타맥행이라고도 한다. 한자로 보리타작이라는 뜻이야. 맥이 보리 맥자거든. 보리 맥자 타작한다. 그러니까 보리를 타작하는 노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런데 이거를 썼던 시적 화자는 누구냐면은 나인데, 이 나는 누구야? 정약용이지. 정약용은 양반이란 말이지. 그러면 실제 농부야 아니야? 실제 농부가 아니지.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나이지만 양반이야. 양반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보리타작하고 있는 농부를 바라보고 있어.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관찰하고 있어. 농부들의 어떤 모습을? 보리타작하는 농부들을 바라보고 있어. 그럼으로 인해서 그 농민의 삶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어. 왜냐면 농민들의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농민들의 삶을 봤더니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아, 저런 삶이 정말 좋은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작품이고, 중요한 단어는 낙원이라는 말. 그리고 표현 방법은 비유법도 있고, 여기서 수사법이 좀 많이 나와. 비유하기 나오고, 그리고 과장하는 거 나오고, 대조하는 거 나오고, 낙원하고 벼슬길 같은 경우, 물음표를 쓰는 서리법도 나오고, 시상전개는 처음에는 경치를 바라보고 뒤에는 자신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경후정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선경후정은 처음에 경치를 보고 뒤에 가서 감정을 얘기한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화자가 쳐다보고 있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처음에 보니까 새로 고른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라 그랬어. 자, 막걸리는 누구의 음식이지? 그러니까 좋거나 기름진 음식이 아닌 그냥 요깃거리 정도. 그러니까 농민들의 어떤 소박한 삶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새로 고른 막걸리가 젖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의 높기가 한자로세라고 내가 바라보고 있지. 자, 그러면 젖빛처럼, 멋멋처럼이라고 그랬으니까 멋멋처럼 나왔던 거 여기가 직유법. 막걸리가 젖빛처럼 하얗고 뽀얗고 큰 사발의 보리밥, 높기가 한자, 엄청 보리밥을 이만큼 담아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담았다는 것 자체도 일단은 과장법이야. 농민들의 삶의 어떤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 굉장히 사실적으로 형상화를 하고 있어. 밥을 먹자 도리깨. 도리깨라고 하는 것은 곡식 나라를 떠는 도구야. 그래서 곡식을 떠는 나라를, 곡식에 알을 떠는 도구를 들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 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농민의 모습을 지금 관찰하고 있지. 검게 탄 두 어깨는 건강한 농민들의 신체를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얘가, 화자가 농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때?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굉장히 화자가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그리고 요 부분이 처음에 여기 봤던 부분이 이제 기에 해당되는 부분. 기가 나오면 기승전결 그래가지고 네 단위로 나뉘어지는데, 한시는 이런 모습을 좀 갖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 1행에서 4행까지는 관찰하고 있어. 1행에서 4행까지는 뭐를 하고 있다? 관찰을 하고 있고, 노동하는 농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
관찰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관찰해봤더니 새로 그런 막걸리 접히처럼 뿌였고 큰 사발에 보리밥이 높기가 한 자루세. 밥을 먹고 그들이 곡식 나달을 떠는 도구를 들고 그 곡식을 떨고 있는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검게 탄 두 어깨가 햇빛바다 굉장히 번쩍이고 있다. 여기까지는 시각적인 시상이 관찰이 되게 많지. 자, 그러면 승에 해당되는 4개의 그 구절을 보면 옹해야 소리내요. 자, 옹해야 소리를 냈지. 이번에는 처음에는 시각적인 부분이 많다면 승에서는 청각적으로 형상한 게 많아. 근데 옹해야 소리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여기는 시각이야. 그러니까 옹해야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청각이고 발 맞춰 두드리는 것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삽시간에 보리다랏 온 사방에 어떻게 하네. 몸 마당에 가득하네. 농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보리 나달이 온 마당에 가득하네. 이것도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농민들의 어떤 삶의 모습은 보리 나달로 보이고 있는 거지. 아까 처음에 나왔던 막걸리, 보리밥, 보리 나달 이런 것들이지.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흥이 고조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주고받는 노래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요가 되겠지. 노동요를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청각적 심상이야. 보이는 것이 지붕까지 나르는 보리티끌 이건 시각적 심상이 굉장히 강하지. 그래서 보리티끌 뿐이다. 보리티끌도 그러니까 또 무엇에 대한 얘기? 농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모습이지. 자, 전에 해당되는 부분 그 기색 살펴보니 이제 내 감정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 농부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어때? 즐겁기 짝이 없어. 그러니까 즐겁기 짝이 없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뭐를 하고 있는 거야? 농민들의 그 나달 떨고 있는 모습을 선경을 했다면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후정에 대한 부분인데 내 감정에 대한 건데 그 보리 나달을 터는 모습을 봤더니 너무 즐겁기 짝이 없어서 주제 마음이 몸에 노예가 되지 않았네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야. 그 즐거운 마음의 행동을 했던 것이 몸이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은 몸이 놓인 상황과 처지에 좌우되지 않는다.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봤더니 얘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전에 해당되는 것은 전환이야. 이야기가 시작됐고 고조가 되었고 전환이 되었어. 행동을 봤더니 내가 내 마음으로 마음이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는 어떠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지. 그래서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하게 따른 것이 아니다. 그 농민들의 어떤 자유로운 모습이 바로 낙원이다. 무엇하러 벼슬길을 헤매느냐라고 해서 누구의 삶을 반성하고 있어? 벼슬을 쫓고 있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자아성찰.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야.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여기가 결에 해당되는 거. 기승전결에서 결에 해당되는 거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참된 길을 추구하겠다.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해서 여기 모습은 서리법이지만 진짜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짐을 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벼슬길은 부귀공명에 얽매인 상태인데 이런 부귀공명에 얽매일 게 없다. 낙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다. 그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것은 보리타작하고 있는 그 농민들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최대한 기침을 좀 참으면서 영상을 좀 찍기는 했는데 좀 약간 많이 숨이 차가지고 좀 최대한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혹시 빠지는 내용이 있거나 좀 더 보충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수업에서 또 더 얘기를 해줄 테는데 지금까지 해줬던 요 내용은 무조건 숙지를 하고 프린트 내준 거를 같이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외울 거는 꼭 외워줘야 돼.